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저희 윤리 시작합니다. 왜 윤리를 이렇게 늦게 시작하냐라고 여쭤보신다면 사실 할 말이 없지만 전체적으로 늦게 시작한 것도 있지만 이번에 세계사가 제일 성적이 낮게 나와서 세계사를 올리려고 세계사를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쩌다 보니까 윤리가 맨 마지막으로 오게 됐는데요. 사실 이렇게 되면은 그 성적 순으로 먼저 하는 거라면 지금 사문을 제일 늦게 해야 되는데 어쩌다 보니까 윤리를 제일 늦게 하게 됐습니다. 뭐 이유는 사실 윤리가 공부한 것만큼 성적이 안 나와서 좀 윤리가 싫어져가지고 갑자기 하기 싫어져서 안 하다가 다시 이제 하고 싶어져서 왜냐면 이번에 교정적 정의 범죄 처벌에 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흥미가 생겨버려가지고 그래서 3학년 때 윤리를 안 들으려고 했는데 갑자기 다시 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윤리를 얼른 일주 전에 시작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일단 사문이랑 세계사 안 끝났는데 일단 윤리를 하려고 합니다. 일단 어찌저찌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약간 마음이 편해지기 때문에 자, 생명윤리예요. 저번에 중간고사에서 잘렸던 내용이 이어서 시작됩니다. 근데 이거는요 그렇게 막 어렵지 않고요. 양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뭐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이번엔 쓰면서 할 건데요. 걱정하지 마셔야 되는 게 제가 원래 엄청나게 길게 다 썼잖아요. 근데 윤리는 이번에 보니까 엄청나게 막 자세하게 하진 않아도 될 것 같아서 키워드나 중요한 것들만 쓰고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깜짝이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쉣. 바람이 불어서 문이 막 닫히나 봐. 자, 일단 출생과 죽음에 대한 윤리 쟁점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Let's go. 자, 일단은요. 첫 번째 윤리는요. 윤리 쟁점은 인공 임신 중절입니다. 일단은요. 이것에 대해서는 일단 할 얘기가 많은데 인공 임신 중점 뭐야? 라인 맞추는 거 봐. 중절은요. 이제 임신을 하다가 이제 임산부가 좀 위험하겠다 싶을 때 임신을 그만하고 이제 낙태를 하는 건데요. 아마 아기가 좀 크고 나서 이제 임신 중절을 하는 게, 그러니까 아기가 좀 생기고 좀 커지고 나서 임신을 이제 그만두는 게 아마 인공임신 중절이 아닐까 싶은데 인공이라는 이름이 붙은 만큼 인위적으로 중지를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뭔 소리야. 찬성과 반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어떤 식으로 정리할까? 그냥 이렇게 할게요. 찬반. 찬반은 그냥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니야.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찬반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일단 찬성 측은요. 여성의 자유권을 이야기합니다. 여성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인공 임신 중절을 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태아의 소유권 여성에게 있다. 여성에게 있다. 아니야. 이렇게 사실 이번에 중간에서 딱 끊겼길래 아씨 이거 안 하나 보다 이러고 좀 되게 아쉬워했어요. 전 약간 안락사 이런 얘기 되게 좋아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들어가서 너무 좋습니다. 야르. 그리고 제 의견은 패스하는 걸로 하고요. 반대파입니다. 일단 정리를 하자면 인공임신 중절 발음이 왜 이렇게 임신 중절에 대해서 이제 찬성하는 측은요. 여성의 선택권을 보장해야 된다. 여성의 선택권. 보장을 우선시합니다. 설마 막 이런 문제에다가 철학자들 다시 끌고 와가지고 하는 거 아니야? 막 생명중심주의 끌고 와가지고 막 하고 그런 거 아니야? 그리고 반대파는요. 태아의 생명도
중요하다. 존엄하다. 잘못해서 태아를 죽이는 행위는 옳지 않다. 성숙한 인간으로 발달할 잠재성을 가졌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이의 잠재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요, 이제 태아의 생명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글씨가 좀 두꺼운 것 같긴 한데. 잠시만요. 사실 이러면 제 글씨가 좀 더 못생겨지긴 하는데 지금 좀 불편해요, 사실. 그래서 좀 조절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어때요? 조금 볼만하죠? 오케이. 좀 약간 구별이 안 되실 수 있는데 이건 이따가 제가 색칠해가지고 나눠드릴 거니까 걱정 마시라. 자,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안락사, 아 맞다, 장자, 아 이거에 대한, 엥? 뭐야? 이거 아니네? 뭐야? 갑자기 저기다가 중간고사가 나오네?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자, 다음은 안락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안락사에 대해서도 찬성과 반대가 나뉘는데요. 안락사 뭔지 아시죠? 너무 이제 힘들다. 뭐 이렇게 그 수술을 하고 있는데 진짜 더 이상 치료가 안 되는 상황이고 이대로는 이제 더 나쁠 거밖에 없는 상황에서 직접 이제 우리나라는 안락사가 허용이 안 돼서 그 의사가 이제 연명치료 중단하는 그런 게 있긴 해요. 그거를 할 수가 있어요. 이게 목숨을 이제 그만두는 행위에 대해서도 찬성과 반대가 나뉘는데요. 찬성파는 모두 자신의 삶에 대한 결정권을 가진다. 아, 한자 쓰지 말라고요? 오케이. 결정권이 있다. 다시 쓰기. 라고 얘기를 하고요. 반대 측은 뭐라고 하죠? 생명을 인위적으로 해치는 거. 그러니까 생명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 존엄성 때문에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다음. 왜 이렇게 내용이 없나요? 사실 이거 지금 한 페이지 반밖에 안 들어가서 사실 많이 쓸 게 없습니다. 다음은 뇌사입니다. 뇌사는요, 뇌가 아예 죽어버리는 거예요. 뇌가 이제 더 이상 기능을 하지 않는 게 뇌사인데, 이걸 이제 판정하는 그게 있습니다. 뇌사는 뇌간을 포함한 뇌의 활동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정지된 상태. 자발적 호흡이 불가능하고, 제가 봤을 때 식물인간을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해요. 가까운 시일 안에 심장과 폐 기능이 정지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태. 이것에 대해서 이제 뇌사를 죽음으로 인정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까운 시일 안에 심장과 폐 기능이 정지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거는 곧 있으면 죽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사실 이 뇌사를 겪는 사람의 의지가 잘 나타날 수 없겠죠. 뇌가 지금 활동이 지금 거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상태일 겁니다. 아마 뇌사 상태가 식물인간이라고 보면은 좀 더 이해가 쉽지 않을까 싶은데, 그 뇌사를 죽음으로 인정하는 입장과 인정하지 않는 입장이 또 나뉘게 되는데, 이건 좀 기네. 이건 좀 길어서. 자, 일단 인정하는 입장은요, 뇌기능 정지. 정지는 사실 이미 죽음이다. 이미 죽음의 단계에 있다. 왜? 뇌가 멈췄잖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미 죽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의료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죽음을 앞당기면
이로 인해서 남아 도는 의료 자원들로 다른 사람들을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의료 자원의 효율적 이용. 여러분, 이 현대사회 윤리처럼 이렇게 제가 노트에다가 적는 거는요. 제가 카카오톡 오픈 프로필에 올려드리니까요. 다운받아서 프린트해가지고 시험 전에 한 번씩 훑어보시면 좋고요. 공부할 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댓글에 제가 링크를 남겨놓겠습니다. 인공호흡기 등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데 도움을 준다. 뇌사자의 장기를 이식하여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하거나 질병 치료가 가능하다. 다른 사람 치료 가능. 근데 약간 조금 그렇긴 하다. 거의 죽은 사람의 장기를 이제 빼서 그렇게 치료를 한다는 게 뭔가, 만약에 뇌사 판정을 받기 전에 제가 죽을 상태가 되면 그냥 장기 기증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다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더 이상 판단이 안 되는, 의사소통이 안 되는 사람의 장기를 다른 사람에게 동의 없이 치료를 할 때 쓴다는 게 조금 좀 그렇긴 하네. 뭐 자세히는 저도 잘 모르지만 아직 호흡과 심장박동이 있어서 죽은 것이 아니다. 의료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장기 이식을 목적으로 뇌사 문제에 접근하는 것은 생명 존엄성에 경시한다. 제가 방금 얘기했었죠. 이렇게 장기를 쓰는 게 맞나? 라고 얘기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지적을 또 하고 있습니다. 생명 존엄성을 경시한다, 이거. 자, 다음은요. 오류 가능성이 있다. 이거는 처형에서도 많이 다뤄지는 문제입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진짜 범죄를 저지른 게 아닌데 처형을 당하는 거라면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거는 이따가 또 얘기하도록 하죠. 이따가가 아니라 다음에 강의에서. 다음에 강의 한 좀 지나서 좀 뒤까지 가면은 처형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자, 다음은요. 자살의 윤리적 문제입니다. 근데 이거는 뭐야, 이거 거의 한 줄인데? 이거는 거의 그냥 여기다 써도 될 것 같아요. 거의 칸트만 나옵니다. 자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칸트가 너무 많이 나와서 질려요. 여러분, 칸트가 좋다. 무조건 윤리를 들으세요. 칸트가 좋아요. 윤리를 들으세요. 안 그러면 손해예요, 진짜로. 자살에 대해서 칸트가 얘기합니다. 안녕하세요, 칸트입니다. 사업에 실패한 K는 많은 빚을 지게 되었고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그는 자신의 처지를 매우 비관하여 자살을 하려고 고민하고 있다. 칸트가 조언을 합니다. 당신이 힘겨운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생명을 파괴하는 것이라면 당신은 당신의 인격을 생이 끝날 때까지 견딜 만한 상태로 보존할 수단으로 쓰는 겁니다. 아, 뭔 소리야. 칸트 얘기합니다. 자살을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한 수단으로 쓰면 안 돼. 왜? 그렇게 하면 당신의 인격을 견딜 만한 상태로 보존할 수단으로 쓰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죠, 여러분? 저도 사실 조금 헷갈리는데요. 결론은 자살하지 말라는 것 같은데 이거는 좀 더 보도록 하죠. 자, 칸트가 한 말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윤리형 이상학 정초라는 자료에 있어요.
자살하려는 사람은 스스로의 행위가 목적 그 자체로서의 인간성의 이념과 양립할 수 있는가를 물을 것이다. 만약 그 사람이 힘겨운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그 자신을 파괴하는 것이라면 그는 자신의 인격을 한낱 수단으로 이용하는 거다. 인격은 수단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물건이 아니고 한낱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는 어떤 것이 아니며 오히려 그의 모든 행위에 있어 인간을 항상 목적 그 자체로 보아야 한다. 뭔 소리야? 화가 나죠? 인간은 목적 그 자체다. 무슨 소린지는 잘 모르겠지만 결론적으로는 자살을 하게 되면 고통을 벗어나기 위한 걸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인격을 수단으로 쓴다는 거죠.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자살을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칸트는 자살이 인격을 언제나 목적으로 대우하라는 정언 명령에 어긋난다고 보았습니다. 이거 중간고사에 나왔던 거네. 칸트의 입장에 따르면 자살은 자신의 인격을 생일 마지막까지 간직해야 할 목적이라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한 수단으로 취급하는 행위입니다. 목적이 아니라. 그러니까 정언 명령에 따르면 자신의 인격을 생의 마지막까지 간직을 해야 돼요. 근데 그냥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자살을 해버려. 그러면 그냥 수단으로 취급하는 거야. 라는 얘기인 거죠. 네, 조금 괜찮으신가요? 저는 조금 들어오네요. 네. 끝입니다, 여러분. 다음. 사랑윤리. 사랑윤리? 잠깐만, 사랑윤리가 맞아? 사랑과 성의 윤리인가? 과학기술. 야, 한 단어는 그냥 뛰어넘는 거네. 예술. 이거 아닌데? 중간쯤에 사랑과 성의 윤리가 있는데 어디 갔냐? 여기 있다. 사랑과 성윤리 가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빠바빠빠빠 마지막에 복습할 거니까요. 걱정 마시라. 색칠하면서 지금 할까? 그래요. 왜 이래? 좀 약간 인식이 이상하게 된다. 요 색으로 할까요? 자, 출생, 죽음, 윤리, 창점. 쟁점. 인공임신 중절은요, 무슨 얘기를 하느냐. 인공임신 중절, 안락사, 뇌사, 자살 이렇게 있는데요. 일단 이제 인공임신 중절은요, 여자의 인공임신 중절을 이제 그렇게 발음이 안 돼? 인공임신 중절을 찬성하는 사람들은요, 여성의 자율권과 태아의 소유권이 여성에게 있다라는 거를 이야기하면서 여성을 좀 더 우대를 하고요. 반대측은 태아의 생명도 존엄하다. 태아의 생명권에 대해서 이제 존중을 하는 태도로 보입니다. 이거 가져가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요, 자살입니다. 자살에 대해서 칸트는 정언 명령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우리는 마지막까지 우리의 생명을 이제 소중히 여기는 인격을 지키는 걸 해야 되는 게 무조건 목적인데 그 목적을 거스르는 자살을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쓰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은 인격을 수단으로 여기는 것이기 때문에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요, 안락사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안락사는 모두 자신의 삶의 결정권이 있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보고 반대측은 생명의 소중함과 존엄성 때문에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뇌사를 찬성하는 사람들은 뇌기능이 정지된 건 이미 죽은 거나 다름없기 때문에 의료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뇌사자의 장기로 다른 사람을 치료할 수 있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제 반대측은 아직 호흡과 심장박동이 있으면 죽은 게 아니고 이렇게 의료자원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뇌사를 판정하는 건 생명 존엄성이 경시하기 때문에 옳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류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네. 자, 사랑과 성윤리 보겠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사랑을 합니다. 저도 사랑을 해봤고요.
와, 근데 이거 한 장인데? 한쪽인데 한쪽? 이것도 뭐 별거 쓸 게 없다. 네. 아무튼 사랑과 상윤리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겪는 사랑에 대해서 윤리에서 얘기를 하는데요. 사랑이라는 것과 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일단 사랑의 의미는 무엇인가? 인간의 근원적인 전서. 구멍 안 뚫렸어요. 입에 구멍 안 뚫렸습니다. 그냥 발음이 안 되는 거예요. 피곤하지 않습니다. 8시간 잤어요. 어떤 사람이나 존재를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 오케이. 성은 뭐죠? 성은요, 3가지로 나뉩니다. 근데, 성은 이제 육체적 결합이라고 나와 있네요. 그러니까 결합이 뭐냐면, 성관계와 성행위를 얘기합니다. 근데 성행위랑 성관계랑 같은 것이 아닌가라는 저는 생각이 드는데, 다른 건가 봅니다. 그냥 사랑을 나누는 모든 행위를 성행위라고 하는 건가? 아무튼 이제 여기에 가치가 3가지나 있습니다. 이 성에 대한 3가지 가치. 이렇게 꼬질꼬질하게 나오니? 자, 첫 번째는요. 생식적 가치입니다. 조금 현대사회에 성에 대한 게 조금 변질이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긴 하는데, 사실 성 자체는요. 매우 고결한 행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 그게 없었으면 우리 여기 없었어요. 맞죠? 사실 우리가 여기 있는 것도 다 성행위를 해서 우리가 태어난 건데, 요즘 좀 변질된 것 같아서 좀 아쉽습니다. 뭔가 이렇게 부끄럽게 할 얘기는 아닌 것 같아. 그쵸? 막, 아, 뭐야. 왜 저런 얘기를 해. 이러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너가 그런 행위를 해서 태어난 아이야. 자, 새로운 생명. 새 생명. 탄생. 종족을 보존하죠. 여러분, 여러분 성이 어떻게 되시고, 어느 성씨시고, 그런 거 있죠? 저는 이제 광산 김씨입니다. 혹시 저 광산 김씨 하시는 분 연락 좀. 저희 가족이니까, 저희 사촌이니까 또 넘어가다 보면 만날 수 있어요. 사촌과 사촌에서. 아시겠죠? 우리 5촌, 6촌까지 가면은 만날 수 있어요. 근데 전 아직까지는 광산 김씨는 못 찾았습니다. 김해 김씨가 상당히 많아요. 자, 쾌락적 가치. 그리고 광산 김씨는 약간 마크가 농구공처럼 생겼습니다. 뭔지 아시죠? 보시면 알 겁니다. 쾌락적 가치가 있다. 신체적 교감을 통해서 욕망을 충족한다. 우리 모두에게 성욕이라는 욕망이 있죠. 근데 이거 왜 있는 걸까? 사실 이거 본능이에요. 왜냐면 우리가 성욕이 없어. 그러면 우리는 지금 안 살아있다. 이렇게 종족 보존, 인간의 번식은 사실 그 종족을 계속 이어나갔고, 이제 인간이라는 그거를 유지하기 위해서 있는 거겠죠. 인격적 가치가 있습니다. 너무 쉬워서 여러분 지금 눈물 흘리고 계셔야 돼요. 너무 쉬워. 근데 이제 나중 가면 아 뭐야 이러고 있어야 돼요. 지금 너무 쉬운 파트이기 때문에 숨을 돌리시라. 이제 에피타이저 먹는 느낌? 뭐야? 방에 왜 다 안 꺼져? 아무튼 인격적 가치라는 게 있고요. 사랑을 통해서 상호간의 존중, 사랑으로 상호간 존중, 배려. 아이 뭐야? 아 그러면 이거는 성에 대한 얘기뿐만 아니라 그냥 사랑과 성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건가 보다. 그러면 이렇게 가는 게 맞겠네요. 그리고 인격적 교감을 한다. 손 잡고 하면은 완전 막 심장 뛰고 완전 더 가까워지잖아요. 이런 게 아주 좋다라는 거. 아, 그리고 형광펜 좀 할게요. 사랑, 성, 그리고 새 생명, 욕망. 이렇게 형광펜이 쳐져 있네요. 자, 다음은요. 사랑과 성의 관계에 대한 다양한 관점입니다. 관점이 빠지면 사실 섭섭하기 때문에 관점 한 번씩 해줘야 된다. 오케이.
자, 관점인데요. 성적 관계는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인의 자유의사에 근거한 경우라면 정당화될 수 있다. 우리 세 가지의 관점이 등장합니다. 자유주의, 보수주의, 중도주의. 이것도 정말 할 얘기가 많은데요. 자유주의 보겠습니다. 성관계라고 할게요. 성적 관계나 성관계나.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 개인의 자유의사, 이거 중요합니다. 진짜 하고 싶어서 한 거다. 근거한다면 정당화할 수 있다. 그냥 서로 좋아서 했다. 해도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자유주의입니다. 일단 이름부터가 자유롭게 날아가는 느낌이죠. 다음, 보수주의. 보수주의는요. 근데 저는요. 약간 단계별로 구별하고 싶기 때문에 중도주의부터 하겠습니다. 중도주의는 말에 보이는 것처럼 중도, 중립적, 중간 느낌이라 중간을 먼저 얘기할게요. 중도주의는요. 이제 성의 고유한 가치는 상대방에 대한 사랑이다. 상대방에 대한 사랑. Love, love, love. 사랑은 타 인격과 함께 하나가 되는 경험을 제공한다. 따라서 사랑이 동반된 성적 관계는 허용될 수 있다. 사랑이 있다면 못생겼어. 사랑이 있으면 성관계 가능. 그리고 그냥 이렇게 하는 게 낫겠는데? 오케이. 사랑이 있으면 성관계 해도 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뭐야? 잠깐만. 자유주의랑 중도주의 차이가 뭐지?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중도주의의 키워드는요. 사랑입니다. 아마 기준을 세운다면 자유주의는 그냥 이제 성관계 하고 싶은 사람들끼리 만나서 하는 거를 이제 동의하는 입장이고, 중도주의는 예를 들어서 커플 있잖아요. 아니 썸 탄다. 서로 사랑을 하고 있어. 그러면 성관계 해도 돼. 라고 얘기하는 게 중도주의고, 보수주의는요. 이제 보수주의는 부부만이 할 수 있어. 부부만이 이제 성적 관계에서 서로의 인격을 존중해야 할 의무를 다룰 수 있다. 근데 성관계랑 성적 관계랑 무슨 차이인지 잘 모르겠는데 비슷한 것 같으니까 그냥 이렇게 쓸게요. 아무튼 성관계에서 이제 서로 인격을 존중해야 할, 인격 존중의 의무. 야 근데 태블릿 너무 뜨겁다. 요즘 태블릿이 왜 이러지? 좀 고장난 것 같아요. 배터리가 너무 빨리 닳고, 아닌가? 95%인 거 보니까 별로 안 빨리 닳는 것 같기도 하고. 뭐야, 펜이 이상해. 의무를 다할 수 있다. 다함. 따라서 출산을 통해서 사회 안정, 책임 있는 성문화 유지.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약간 저작권관 때문에 좀 끊기는 것 같아서 제가 그걸 하고 왔습니다. 그거 영상을 좀 삭제하고 왔어요. 올려놓은 거는. 다시 더워졌다. 이게 태블릿에서 열이 나니까 자꾸 강의를 찍을 때마다 좀 더워져요. 은근 좀 이게 열이 많이 나오나 보다. 뭔가 이렇게 단계적으로 보수적으로 변한다는 느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유의사. 그러면 만약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지문으로 성범죄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얘네는 뭐라고 하겠어요? 셋 다 잘못됐다라고 얘기하겠죠. 왜? 자유주의도 자유의사가 근거가 돼야 됩니다. 얘가 지금 성범죄를 지지하는 게 아니잖아요. 서로 원해서 한 경우에만 옳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부부 이렇게 하면 끝입니다. 저는요 개인적으로 중도주의예요. 왜냐면 요즘 옛날에는 완전 보수주의였던 것 같은데 요즘은 좀 자유주의도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사실 자유주의는 좀 아닌 것 같아요. 너무 무책임하지 않나. 왜냐면 사실 피임을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라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좀 약간 좀 별로라고 생각하고요. 그래도 뭐 커플이다. 썸까지는 아니고 커플이고 뭐 사귀고 있다 하면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중도주의입니다. TMI 해봤고요. 비가 오냐? 마른 하늘에 비가 다음 주 목요일 시행이라고 적혀있네. 여러분 벌써 끝났습니다. 아니에요? 끝난 줄. 자, 성과 관련된 윤리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근데 소름 돋는 게 제가 얘기하는 게 그대로 다음 내용이 나와요. 만약에 사문하다가 뭐 디지털 디톡스 막 이런 얘기 한다 그럼 다음 페이지에 디지털 디톡스 얘기 나오고 있고 성차별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 뭐야. 갑자기 성별로 넘어왔네? 성차별은요. 남녀 간 성 차이, 성 역할에 대해서 이제 뭐야. 바뀌었어. 역할에 대해서 이제 잘못된 이해에서 비롯된 차별을 성차별이라고 합니다. misconception. 여러분 마샤와 곰 아세요? 그거 옛날에 이제 제가 어릴 때 봤던 애니인데 이상하게도 제가 그 애니 별로 안 봤거든요. 왜 그런지 몰라요. 아무튼 근데 오랜만에 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 유튜브에 모든 클립이 다 올라와 있거든요. 근데 진짜 너무 재밌다기보다 너무 힐링되고 좋아가지고 사실 제가 그거 이제 어렸을 때 봤던 거 다시 본다고 구름빵 봤다가 재미없어서 껐던 기억이 있는데 와 진짜 왜 이렇게 재밌냐? 여러분 진짜 보노보노랑 마샤하고는 좀 재밌어요. 마샤하고 곰이 너무 귀엽고 막 사귀고 싶고 막 그래요. 곰이 너무 착하고 근데 여러분 실제로 곰 만나면은 조심하셔야 된다. 그런 곰이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성의 자기결정권을 남용한다. 잠깐만 일단 이름만 들어도 내가 아까 얘기했던 성범죄 얘기하는 것 같은데 뭘까 봅시다. 타인이 갖는 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수 있다. 남용. 타인 자기결정권 침해. 그럼 범죄죠. 생명을 훼손. 부도덕한 결과. 이게 무슨 얘기겠어? 저는 개인적으로 그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낙태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 이제 고통스러워서 뭐 그걸 자살을 한다거나 이런 생명훼손 발생 가능. 이런 안 좋은 결과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성의 자기결정권은 자신의 인격을 손상하지 않고 성의 자기결정권은 자신의 인격 손상 안 하고
타인의 자유 권리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이건 좀 줄이기가 힘들어서 그냥 다 쓰겠습니다. 선에서 행사해야 한다. 여러분, 에피타이저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할게요. 뭐야, 왜 이렇게 빨라요? 사실 다음에 과학윤리인데요. 이거 조금 내용이 길고요. 직업생활윤리까지 하면 이제 오늘 할 거는 끝나는데요. 세계사도 해야 되고요. 일단 문제집이 딱 여기서 끝나기 때문에 일단 생명훼손, 생명윤리까지 하고 사랑성윤리 하고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 그걸 안 했다. 색칠 안 했다. 이거 중요하니까 파란색. 별표 쳐진 거는 파란색. 아니야. 그냥 별표를 내가 쳐주자. 자, 요렇게 오늘 짧게 해봤습니다. 별로 어렵지 않아요. 뭐 외울 것도 없어. 그럼 뭐 해봤자 자유주의, 중도주의, 보수주의인데 이름에 다 적혀 있고요. 이렇게 외우기 쉬운 거는 거의 없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